혹시 목욕탕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나요? 저희 동네는 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2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니까요. 아니, 탕후루 가게도 아니고 목욕탕 같은 필수 공간이 이 정도나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삶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왜일까요? 예전엔 뭐 욕실 없는 집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집이 없어졌기 때문? 맞아요. 핵가족이 늘었기 때문?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화 자체가 개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목욕은 시간 들여서 누구랑 함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짧고 효율적인 샤워 루틴일 뿐입니다. 목욕탕, 찜질방에 간다는 건 젊은 층에게는 좀 더 쉬러 놀러 간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코로나가 한 방 먹였습니다. 밀접, 밀폐, 밀집 그 세 가지가 다 들어맞는 공간이 목욕탕이었죠. 팬데믹 이후에 이 공공 공간에 대한 위생 민감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그 결과 남아있던 동네 목욕탕들도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죠. 결국 목욕탕은 상업적으로 매력이 없는 공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상업적 공간이란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공간들 특징이 뭘까요? 전지전능한 챗GPT님께 여쭤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가족 단위로 와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는 곳,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 어딘가 떠오르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기능을 이미 목욕탕, 찜질방이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트렌드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2024년 4월 도쿄 한복판에 오픈한 2천억가량의 복합문화시설 하라카도,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하 1층에 대중목욕탕이 자리하는데요. 그냥 진짜 목욕탕이에요. 때밀이 수건 있고 냉탕 있고 사물함 있고 상상이 잘 안 되신다고요? 강남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 노포 때밀이탕이 들어선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죠. 하지만 운영사인 도쿄 부동산 측은 확신에 찼습니다. 사람을 오래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게 최고의 가치라면서요. 그리고 이런 곳은 한국에도 있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욕탕이 다들 몰락해가는 와중 어떤 곳들은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리고 기존 목욕탕들은 앞으로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주제는 대중목욕탕의 몰락과 부활입니다. 한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1인 세신샵이에요. 이름 그대로 세신사 한 명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이게 꽤 잘 나갑니다. 한 달에 700명 넘게 오는 세신사도 있고요. 월 매출 8천에 순수익 800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1인 세신샵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목욕탕의 몰락과도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1인 세신샵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손님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청결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관리가 가능하죠. 반면 기존 목욕탕은 분위기가 다르죠. 시설이 낡은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그대로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리 맡아두기부터 수건 도난, 진상 손님 같은 물리적 불편함도 있지만 요즘 세대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오지랖이에요. 부모님 세대, 특히 어머님들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말을 잘 걸고 대화도 잘 하시잖아요. 그게 그분들 세대에선 따뜻하고 정 많은 문화였고 이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그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반가움보다는 경계 침범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타투 있으신 분들, 그 어른들 특유의 안 좋은 시선도 부담이고요. 결혼은 했는지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면 친근하다고 느끼기보단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느꼈다는 걸 말하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반응들이 돌아오죠. 사실은 세대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다른 건데 그걸 모른 채 서로를 탓하기만 하다 보니 공간만 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낡아가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정서적 불편을 피하기 위해 더 조용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 등장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럼 요즘 신규 개업으로 잘 나가는 목욕탕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줄 서서 들어가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일반 목욕탕이라기보단 테마파크에 가까운 곳인데 하남 스타필드의 아쿠아필드입니다.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이용객을 보니까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 단위였어요. 신기하게도 고령층은 딱 한 분 봤습니다. 그 얘긴 즉슨 여기는 어르신들의 정기 코스가 아니라 젊은 세대 가족을 위한 공간이란 거죠. 목욕 물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씻으러가 아니라 놀러 오는 데 가까워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릴렉스룸에서 안마 의자에 기대고, 그러다 찜질방으로 가서 쉬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찜질방도 다른데요. 예전처럼 누워서 TV만 보는 뭐 그런 한증막 공간이 아니라 360도 미디어 아트룸이라고 하는 뭐 특수한 감각을 자극하는 공간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 커플들로 가득하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브랜드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는데요. 샴푸, 바디워시부터 각종 보습제까지 모두 캄모멘트라는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오와라는 브랜드의 에어리소닉 제품을 전면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저도 바디워시부터 보습제 향이 꽤나 인상 깊었고, 드라이기는 마치 다이슨이 떠올랐을 정도였거든요. 목욕탕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런 브랜드들이랑 함께 최상급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럽게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브랜딩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망하는 목욕탕들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저 씻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씻고 나오면 끝.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찾아갈 만한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노후화입니다. 시설이 낡았다는 건 단순히 불편하다는 걸 넘어서 요즘 소비자에게는 청결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인식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타일 사이에 있는 곰팡이, 눌려도 안 눌리는 사물함 키, 옛날 감성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간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죠. 이런 목욕탕들 밖에서 보기에도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실제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대중 목욕탕들은 대부분 2004년 이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목욕업 중앙회에 따르면 2004년에 전국 목욕장 업소 수가 9,970곳으로 정점을 찍고 2024년 기준 42.7% 감소한 5,714곳이거든요. 신규 창업은 거의 없고 기존 업장들이 버티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그러면 기존 목욕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억에 남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 예쁘다든지 향이 좋다든지 음악이 좋다든지, 요즘 잘 되는 카페들을 보자면요, 마시는 공간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변했는데요. 이걸 목욕에도 입혀야 하지 않을까 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살아남습니다. 아까 아쿠아필드에 가족들이 많은 이유, 주말에 아이들은 알아서 뛰어놀게 하고 부모님들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런 소비자들이 많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누군가 정확히 찾는 공간이 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실버 산업의 전성기에 복지 기능을 오히려 살려서 공공성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미래형 경로당 느낌으로 자리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목욕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안 여러 사정으로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씻고 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등 맡기고 마음을 나누던 공간. 한때는 그렇게 동네에 온기를 품고 있던 장소였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건 물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스타필드처럼 커다란 쇼핑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근사한 수영장을 가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겟과 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대 간 관계의 온도를 재정립하는 것,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곳, 그런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목욕탕은 다시 사랑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목욕탕 자주 가시는지, 아니라면 왜 안 가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